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오늘부터 할 일을 소개를 할게. 이제 제목으로는 활용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전체적으로 이 이제 활용이라는 게 도형에다가 삼각함수를 활용해 보겠다. 도형에다가 삼각형, 주로 삼각형이야. 그래서 이 도형에다가 여태까지 배웠던 삼각함수를 좀 활용해 보겠다는 건데 거의 대부분이 다 삼각형에 관련된 일이고, 물론 삼각형에 딸려 있는 원도 같이 포함을 해서 이 정도 내용을 한번 해볼게. 자, 이제 소개를 하자면 이런 거야.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삼각형이 하나 있어. 이제 삼각형이라는 도형은 각이 3개가 있어. 물론 이거 다 합치면 몇 도죠? 180도 되는 거 맞지, 그지? 그래서 각 3개를 더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180도가 되는 건 알고 있는 전제 하에 삼각형에 해당되는 놈이 각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변의 길이가 3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호를 쓸 때 보통 꼭지점은 이제 한 꼭지점이 이렇게 A가 생겼으면 보통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붙인다 라는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변의 길이가 있는데 그 변의 길이도 이제 앞으로 이제 설명할 걸로 대비해서 이 각도의 맞은편 길이를 A라고 보통 잡을게요. 이 각도의 맞은편 길이를 B라고 잡을게. 이 각도의 맞은편 길이를 C로 잡을게. 그래서 이제 변도 3개가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삼각형을 보통 이제 구성하는 요소들로 보면 변 3개의 그 각도 3개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6개의 요소로 돼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 할 일이 뭐냐면 삼각형 활용이라는 게 이 중에 일부를 알려줄 거야. 뭐 각도를 일부 알려주든 변의 길이를 알려주든 일부를 알려줄 테니까 얘를 활용해서 나머지 걸 한번 구해봐. 이게 이제 하고 싶은 거야, 오늘부터. 근데 보통 이제 6개 중에 힌트로는 보통 이제 3개 정도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뭐 변이 3개 뭐 다 나온다든지 또는 뭐 변 하나에 각도가 2개 나온다든지 이렇게 힌트를 보통 3개 주면 그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구할 건가.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오늘 할 일이고, 이제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게 사인 법칙이라는 것과 코사인 법칙이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 그 중에 사인 법칙을 먼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있다는 전제인데 모른다면 이제 뭐 나올 때마다 씁시다. 사인 법칙이 뭐냐면 결론부터 써주고 증명을 해줄게.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 각 3개가 있고 변 3개가 있을 때 요 각에 대한 사인 값, 각 A에 대한 사인 값하고 그 맞은편 길이의 비율, 다시요. 그 각의 사인 값하고 그 맞은편 길이 사이의 비율이 각 A에 대한 사인 값하고 A 길이하고 각 B에 대한 사인 값 크기하고 맞은편 길이의 비율, 또 C라는 각도에 대한 사인 값과 그 맞은편 길이 비율은 일정하다. 얼마로 일정하냐? 이 삼각형을 보면 항상 삼각형은 이렇게 바깥에다가 외접하는 원을 그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때 이 원의 중심이 여기라고 치고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이 각 맞은편 길이랑 각도 사이 사인 값하고 이 비율이 일정한데 얼마로 일정하냐면 지름 크기만큼으로 비율은 일정하다. 이게 사인 법칙이에요. 어렵긴 하죠. 어렵긴 한데 일단 전체적인 내용은 그게 주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따 증명해 줄게. 사인 법칙이라는 건 삼각형이 있을 때 이 각의 사인 값과 맞은편 길이, 이 각의 사인 값과 맞은편 길이, 이 각에 대한 사인 값과 맞은편 길이의 비율이 일정한데 그 비율이
이 외접원이라고 하는 놈의 반지름 2배. 지름과 같다. 이게 이제 사인 법칙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사인 법칙을 한번 만들어서 써봅시다. 자, 삼각형의 외접원부터 볼게요. 외접원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 삼각형이 하나 있다고 쳐봐. 이게 다 이제 돌아가면서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 하나를 증명을 할게요. 그럼 요 각이 이제 있고 여기에 맞은편 길이를 A라고 놨을 때 중학교 때 배운 바로 어떤 성질을 알고 있냐면 얘네가 여기가 이제 뭐 여기 P랑 Q란 점이 있으면 요 호에 대한 이쪽으로 원주각을 그으나 이렇게 그으나 이렇게 그으나 뭐 이렇게 그으나 요 각의 크기들은 전부 다 같다. 이거 알고 있죠? 같은 현의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같다. 요 사실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 자, 그러면 이 외접원의 중심은 여기 있다고 치고요. 그러면 요 BC를 기준으로 지금 요렇게 그은 원주각이 A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한번 이렇게 그어보자고. 요걸 기준으로 아무데나 그어도 똑같다고 했으니까 요렇게 그어도 요각 크기와 요각 크기는 동일하죠. 오케이? 그러면 봐봐. 이게 이제 지름이 된 거야. 지름이 되다 보니까 여기가 몇 도가 되겠어? 90도가 되겠지. 그러니까 직각삼각형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각함수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럼 아까 외접원의 반지름이 R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A 프라임하고 B 사이의 길이가 요렇게 이제 지름 길이만큼 되겠죠. 그럼 우리 요거 배운 적 있니? 이건 좀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창피한 일이긴 한데 여각이 세타야. 요각이 A야. 그럼 사실 이 길이는 얼마인가요? A. 얘랑 길이가 요 세타에 대해서 무슨 관계예요? 코사인.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돼?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시되는 거 알고 있죠? 여기는 A 사인 세타로 표시가 돼야죠. 이건 기본인데 자꾸 까먹는 것 같아서 다시 강조하는데 필수. 어쨌든 지금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건 아니고 요렇게 직각삼각형이 돼 있을 때 여기 각도에 대해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비율이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탄젠트야? 소연아? 듣고 있니? Do you hear me? 요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이게 빗변 아니야? 그러면 사인 여기 A라는 거에 대해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관계가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탄젠트야? 사인이죠. 그럼 써볼게요. 사인 A 프라임은 결국은 ER이라는 길이 분의 A 이렇게 표시되는 게 맞나요? 끝 인정? 오케이. 근데 A 프라임이라고 하는 각도의 크기와 A라는 각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그 사인 A 프라임 대신에 이렇게 써도 되겠죠? 사인 A도 마찬가지로 같은 크기니까. 맞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양변에 ER만큼을 곱할게. 그러면 ER 사인 A가 A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양변을 사인 A로 나눠주게 되면 이쪽은 ER만 남게 되겠고 이쪽은 사인 A분의 A 이렇게 생기겠지. 그러니까 그 각에 대한 사인값과 맞은편 길이 비율이 외접원의 지름과 동일하다. 저 공식이 이제 생긴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걸 돌려가지고 B에 대해서 C에 대해서 써도 다 마찬가지 결과이기 때문에 요게 그 내용입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런 이유로 이 각에 대한 사인값 분의 맞은편 길이의 비율은 2R과 요걸 잘 보여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사인 법칙이 이제 요건데 여기로부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생각하는 방식을 조금 더 변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적어주면 첫 번째 이게 다 같은 비율이니까 요렇게 쓸 수 있는데 혹시 이해가 될지 봅시다.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의 비율이 A 대 B 대 C의 비율과 같다. 잘 안 보이면 얘를 내가 숫자로 뭐 3분의 1 여기가 6분의 2 여기가 9분의 3 이렇게 비율이 일정하다면 3대 6대 9나 1대 2대 3은 같은 비율인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대 이거 대 이거 비율이나 이거 대 이거 대 이거 비율이 같은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각의 크기가 아니라 그 크기에 대한 사인 값 비율이 그대로 맞은편 길이 비율과 동일하다. 요게 이제 첫 번째 활용.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지금 말한 사실들이 머릿속에 있으면 문제 푸는 건 그냥 뭐 거의 공식대에 가까우니까 잘 들으셔요. 가로 2번. 두 번째는 뭐냐면 요거하고 요거가 똑같으니까 지금 사인 A분의 A가 2R과 같다고 했고 사인 B분의 B 얘도 2R과 같다고 했고 사인 C분의 C 요것도 2R과 같다고 했단 말이야. 물론 여기서 다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양변에 사인 곱해서 A라는 길이 대신에 2R 사인 A라는 꼴로 바꿔 쓸 수도 있다. B라는 길이 대신에 2R 사인 B 이렇게 고쳐 쓸 수도 있다. 그 다음 C라는 길이 대신에 2R 사인 C로 표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 얘기죠. 조금 더 가면 요렇게도 표시 가능할 거야. 그래서 요 공식을 혹시 필요할 때 요렇게도 표시할 수 있도록 여기서 이거를 2R로 나눠주면 사인 A는 사인 A 대신에 2R분의 A라고 표시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사인 B 대신에 2R분의 B 요렇게도 표시 가능한 거고 사인 C분의 2R분의 C 이렇게도 표시가 가능하죠. 그럼 이제 표시 가능하다는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지금 식을 요 똑같은 식을 바꿔가면서 표시하느냐 목표가 이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목표는 어떻게 되냐면 문제에서 각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길이로 표시할 수 있다. 각을 길이로 표시한다라는 입장에서의 식변이에요. 얘는 반대로 변의 길이, 삼각형 변의 길이를 각에 대한 정보로 쓸 때도 바꿔 쓸 수 있죠.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요거로부터 요거 기억하시고 세 가지만 써먹을 수 있다면 사인 법칙의 목표는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무슨 얘기에 해당되는 거냐면 우리 한번 생각해봐. 공통수학 1부터 2까지 배울 때 혹시 삼각형의 모양을 물어보는 문제를 만난 적이 있을 거야. 어디서 만났었죠? 삼각형의 모양을 물어보는 문제. 뭐 할 때 한번 경험을 되살려봐. 하나 예를 들면 내가 하나 먼저 얘기하면 인수분해 할 때 배운 적 있어요. 이걸 만족하는 삼각형의 모양은 뭡니까? 뭐죠 이거? 기억하나요? 정삼각형이었죠. 아, 왜 있잖아. 이거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3abc. 얘가 그러면 얘가 얘인데 그게 3abc랑 같다면 얘가 0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야 같아질 수 있죠. 근데 얘가 0이라는 건 삼각형이 세 변 길이면 세 개 더한 게 0이 될 수 있나? 없지. 그럼 결국 누가 0이라는 거야? 이게 0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0이라는 건데 이거 변형식 기억나나요? 2분의 1로 묶어버리면 템이 기억나니? 뭐 웃기만 해 마! 잭사리가 요렇게 변형할 수 있고 선생님이 나중 프린트에 곱셈 공식 변형 맨 밑에 13번이요.
이게 0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0이 되려면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그러니까 이게 0이면 A는 B, 이게 0이면 B는 C, 이게 0이면 C는 A. 그러니까 결국 A는 B는 C.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인수분해에서 배운 적이 있어. 또 있어. 기억해야지. 어디서 배운 적 있어? 배운 끝이 아니고요. 1학년 때 수학이 2학년 때까지 연결이 돼야 잘 배운 거 아니야? 어제 또 배웠는데 삼각형 모양을 판단하시오 하는 문제. 서연아 어디서 배웠냐? 삼각형. 응? 삼각형 관련된 단어. 그 어디? 그게 저 여기 있어. 지율이 기억 없어? 삼각형 모양 물어보는 문제 또 본 적 없어? 있긴 한데 몇 아이, 비겁한 변명입니다. 소연이 없냐? 그래프에서 응. 높이 아 그런 거 할 때? 그거 할 때 삼각형 하지 않았어요? 아예 그냥 삼각형 대놓고 삼각형 모양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된 단원이 있는데. 얘기해볼게. 기억나나 봐. 공통수학 2 문제에서 점과 좌표 배울 때 꼭지점 A, 꼭지점 B, 꼭지점 C 이렇게 삼각형에서 꼭지점 3개 알려주고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럼 너네들은 뭘 이용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 공식 이용해서 AB 길이 구하고 BC 길이 구하고 CA 길이 구하고 그리고 변의 길이 관계를 따져가지고 그죠? 만약에 했는데 얘랑 똑같은 길이가 됐다면 뭐 이등변 삼각형 그게 써봤더니 이런 관계가 됐다면 뭐 직각삼각형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야. 점과 좌표에서 나온 적이 있단 말이야. 뭘로? 변의 길이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삼각형 모양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 그러면 뭘 이용해서 해야 되냐면 세 변 사이의 관계를 찾아서 대답을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힌트가 각도에 대한 정보를 줬을 때 빨리 변의 길이가 들어있는 이 식으로 변형을 해서 이 ABC 사이의 관계를 따져버리면 삼각형 모양을 말할 수 있는 뭐 이런 내용인 거지. 그래서 사인 법칙은 이게 주이지만 그거를 내용에 따라서 같은 비율은 변의 길이 비율이나 사인값 비율이나 똑같다는 거지. 필요하면 변의 길이를 각도에 대한 걸로 바꿔 쓰든지 필요하면 각도에 대한 정보를 변의 길이로 바꿔 써서 그러니까 응용 문제 중에 이제 이런 문제들은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어. 이걸 만족하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벌써 그냥 모양만 봐도 좀 알겠지만 빨리 사인 A를 2R분의 A로 그 다음에 사인 B를 2R분의 B 변의 길이 쪽으로 빨리 바꿔 써서 A제곱하고 B제곱이 같은데 어차피 A와 B는 삼각형 길이 변의 길이니까 이렇게 써가지고 A와 B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은 거야. 목표가. 그래서 이제 원하는 목표에 따라서 바꿔 쓸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게 필요하다. 오케이. 이게 사인 법칙 다 배운 거예요. 사인 법칙 다 배운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나중까지 생각해서 팁을 하나 더 줄게. 지금은 이제 사인 법칙만 배웠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조금 있다가 코사인 법칙까지 배울 건데 그럼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사인 법칙을 적용해서 뭘 알아내라는 건지 코사인 법칙을 먼저 적용해서 뭔가 알아보라는 문제인지 판단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서 팁을 주자면 아까 이 6개 중에 3개 힌트를 보통 준다고 했는데 그때 각 2개의 변이 1개 정도 그러니까 각이 더 많이 주어지는 거지. 이럴 때는 사인 법칙을 먼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각이 1개, 변이 2개에 각이 1개 주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코사인 법칙과 비교하면 이 각이 P인 각이 아닌 경우는 사인 법칙 쪽에 가까운 얘기예요. 뭔지 잘 모를 거야 지금은. 그리고 혹시 외접원 반지름 얘기가 막 나오는 거는 사인 법칙 관련한 거예요. 외접원 반지름이 주어지는 문제라면 사인 법칙을 반드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팁을 가지면 이게 사인 법칙을 사용하는지 코사인 법칙을 먼저 물론 섞어서 쓰는 경우 문제들이 이제 내신 시험인데 이런 조건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주어질 때 상황을 한번 보여줄까? 각이 두 개가 알려줬어요. 여기가 예를 들면 60도야. 여기는 45도야. 여기 뭐 75도가 되겠죠. 그리고 변이 한 개 주어져. 이 길이가 알려졌다고 칠까? 그러면 각이 두 개, 변이 한 개 주어진 힌트는 이제 사인 법칙 쪽에 가깝다고 하는데 그 목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길이를 알려줬던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에 의해서 사인 60도분의 a, 여기 뭐 4라고 할게요. 사인 60도분의 4는 사인 45도분의 요 길이. 그러면 이 길이가 구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각이 두 개 주어지고 변이 하나 주어지는 건 각과 맞은편 길이가 쌍으로 힌트가 주어진다는 그 의미일 때는 사인 법칙이 적용되는 게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변이 두 개고 각이 하나인데 끼인 각이 아니라면, 이게 끼인 각이면 코사인 법칙 쓰는 문제야.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문제 풀면서 봐도 되지만 한 번 더 얘기해주면, 변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뭐 3이고 이게 4야. 여기가 끼인 각 아닌가? 그죠? 여기가 끼인 각인데 끼인 각이 아닌 각이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 각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사인 30도분의 3이나 사인 b분의 4나 똑같은 비율이니까 사인 b 값이 구해진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조건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제 지금 요거만 쓰면 잘 모를까봐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사인 법칙 얘기예요. 내가 캡처를 해두긴 할 텐데 필요한 사람은 찍어두고 노트 정리할 때 쓰세요. 사실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처음 배웠었기 때문에 완전히 기억은 안 될 거야. 어쨌든 조금 공부하셔야 돼. 삼각함수가 조금 문제가 공식이 좀 많아.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공식이나 좀 외울 게 많은 단원인데 대신 그게 외워져 있는 사람 자체로 보면 다른 단원보다 쉬울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지울게요. 자, 보시겠는데 문제 풀 때 자꾸 공식을 보고 쓰기는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조그맣게 지금 배운 내용을 딱 앞쪽에 써놓고 혹시 필요하면 문제 풀면서 체크하면서, 오늘 중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사인 법칙부터 얘기하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그때 변의 길이가 맞은편 길이 A, 맞은편 길이 B, 맞은편 길이 C라고 했을 때 사인 법칙은 사인 A 분의 그 맞은편 길이 비율과 사인 B에 해당되는 놈의 맞은편 길이, 그 다음에 C라는 각도에 대해서 맞은편 길이, 이 비율은 이걸로 일정하다. 그래서 이걸로부터 따라 나온 게 사인 값 비율이나 변의 길이 비율이나 일정하게 돼서 비율로는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A라는 길이를 2R 사인 A 형태로 바꿔 쓸 수 있고, B라는 길이를 2R 사인 B로 고쳐 쓸 수도 있고, C라는 길이를 2R 사인 C로 바꿔 쓸 수도 있다. 세 번째, 사인 A라고 하는 놈을 2R분의 A 이렇게 바꿔가면서 정리할 수 있다. 사인 B라고 나와 있는 놈은 2R분의 C 이렇게, 2R분의 B 이렇게 바꿔가면서 할 수 있다. 그 다음 사인 C는 필요하면 길이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됐죠? 자, 이 정도 내용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그럼 109페이지 한번 가보십시다. 계산도 간단하고요. 알고만 있다면 문제 없을 거야. 1번 유형 중에서 520번 여러분 해보시고 521번 평가 문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21번은 내가 삼각형을 그려놓고 정보를 옮길게요. 삼각형 모양은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그려도 돼. 이때 AB의 길이가 8이고 그럼 요 길이가 8이고 그 다음에 각 A가 45도이고 그 다음에 각 B가 15도가 그렇다면 BC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에서 두 각이 주어졌다는 것 어차피 합쳐서 180도니까 모습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각 C의 크기가 몇 도가 되는 거야? 각 C 120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각도와 특수각에 물론 각도와 맞은편 길이가 있어? 사인 법칙 쪽이구나. 근데 알고 싶은 게 BC 길이니까 이 길이가 얼마냐는 거야. 그러니까 또 알려진 각도의 맞은편 길이 관계죠. 그러면 아까 사인 법칙을 쓴다 하는 게 결국은 사인 120도 분의 맞은편 길이 8 얘나 사인 45도 분의 맞은편 길이 x나 같다는 거죠. 자, 이때 계산도 두 줄 쓰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해봐. 이렇게 곱한 값과 이렇게 곱한 값은 같다. 알고 있죠? 대각선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같은데 x 값을 구하려면 사인 120도로 나눠주면 되니까 직접 x는 사인 120도 분의 8 곱하기 사인 45도 이렇게 쓰는 거랑 같죠. 자, 이제 특수각에 대한 값이 얼마인지에 대한 건 물어보지 않고 진행할 테니까 처음부터 말했지만 다른 건 다 물어봐도 좋은데 사인 60도가 얼마예요? 이런 거 물어보면 바로 끝난다. 2분의 루트 3분의 8 곱하기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2분의는 똑같이 생략됐다고 치면 결국은 루트 3분의 8 루트 2 되는데 유리화까지 진행하죠. 이렇게 그럼 3분의 8 루트 6 이렇게 해서 BC 길이를 찾을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사인 법칙 쓸 줄만 하면 되니까요. 자, 한 문제만 더 풀어줄게요. 조금 이제 어려워할 수도 있어서 524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523번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나와 있는 힌트가 AB 길이가 2루트 6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AC 길이는 4예요. 알려주고. 그 다음에 각 B가 45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60도예요. 라고 얘기를 해준 다음에 내가 알고 싶은 게 사인 75도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이제 뭐 푸는 방법은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 볼까요? 어차피 이건 이제 뭐 외접원이 있으니까 외접원 반지름을 이용해도 좋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가 직접 그냥 간단히 간다면 여기가 45도고 여기가 60도이더라. 그럼 여기 몇 도야? 75도.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것처럼 75도는 특수각이 아니니까 여기 특수각이니까 웬만큼 선을 그을 때 여기를 자르면서 선을 긋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이렇게 자르고. 그럼 이 왼쪽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야? 왼쪽 삼각형이야. 직각 이등변. 오케이. 그럼 직각 이등변에 해당되는 삼각형을 내가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 길이 알고 얘를 구하고 싶으면 곱하기 루트 2 하면 되는 거고 얘를 알고 있는데 얘를 구하고 싶으면 루트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지 혹시 쓸 수 있나요? 2 루트 3이겠죠, 그죠? 자, 이제 오른쪽 삼각형으로 와봐요. 오른쪽 삼각형 오면 직각삼각형 맞는데 여기에 60도, 30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배운 거로는 이렇게 60도, 뭐 30도, 90도 이러면 제일 짧은 거 맞은편 1대 루트 3대 2 이 정도 알 수 있죠.
그러면 요 길이가 4라면 제일 짧은 변 30도 맞은편 길이가 얼마가 돼요? 요 길이 2가 돼야겠죠. 여기 뭐 2루트 3이 되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인 뭐 예를 들어 아무거나 좋아. 사인 45도 분의 맞은편 길이 4하고 사인 75도 분의 맞은편 길이가 2루트 3 더하기니까 이게 공식이 성립하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다음에 사인 75도가 요거 하면 이렇게 곱했으니까 나중에 4로 나눠주면 되니까 식을 한 번에 사인 75도는 4분의 요거 곱하기 요거죠. 2분의 루트 2 곱하기 맞아요? 그렇게 되면 4분의 요거 2 다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루트 2에다가 루트 3하고 이게 이렇게 나오는 꼴이니까 결국은 4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 요렇게 이제 구해내게 되죠. 과정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75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나중에 니네가 이제 심화 미적분 2 선택 과목 중에 안 하겠지만 거기에서는 덧셈 정리라는 걸 이용해서라도 75도를 30도랑 45도의 합으로 생각해서 공식으로 그냥 직접 얘를 구해버리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도형에서 쓰는 거니까 사인 법칙을 써서 한번 해봤어요. 이게 이제 사인 법칙의 기본 형태예요. 이해되지? 오케이. 자, 하나 더 해볼게요. 계속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걸 못 외우진 않을 거고 외웠다면 적용 한번 해볼게요. 지웁니다. 가장 기본 문제부터. 자, 유형 2번 525번 문제 해볼게요. 이건 뭐 초딩도 하는 문제. 525번 원의가 하나 있고 여기에 삼각형이 ABC가 있는데 여기가 120도짜리래요. 그리고 외접원 반지름은 30이랍니다. 알고 싶은 게 BC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 말한 대로 이 공식을 기억하고 있다면 사인 120도 분의 맞은편 길이, 그죠? 이게 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구나라는 힌트야. 사인 120도 분의 맞은편 길이가 얼마? 2R이니까 60 이렇게 놓고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사인 120도 분의 맞은편 길이 A는 2R 이렇게 되어서 양변에 사인 120도 곱하면 A는 60 곱하기 사인 120도 이렇게 써줘서 이거 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합니다. 자, 내가 한 문제를 더 보여주고 너네한테 한 문제를 한번 시켜볼게. 가능한지 한번 봅시다. 자, 한 문제를 더 풀어주면 527번을 한번 내가 풀어볼게요. 시험에 났던 문제이라서 527번을 봤더니 반지름 길이가 12인 어떤 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 그랬을 때 sin A 더하기 sin B 더하기 sin C 얘가 3분의 4입니다. 그렇다면 이 삼각형 ABC의 둘레 길이가 얼마일까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생겼는데 삼각형이 하나 있다고 칠 때 요 사인 값 더해서 3분의 4라고 알려준 다음에 둘레 길이를 물어보는 건 A하고 B하고 C의 길이를 합해서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외우는 식 중에서 각에 대한 정보를 결국 길이로 바꿔 써야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각에 대한 정보를 길이로 바꿔 쓴다는 건 이 식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sin A 더하기 sin B 더하기
사인 C를 사인 A 대신에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 이렇게 더해서 쓰는 거랑 같이. 근데 아까 보니까 이 외접원 반지름을 12라고 알려줬으니까 결국 24분의 A 24분의 B 24분의 C인 거죠. 요게 바로 이제 사인 A 더하기 사인 B 더하기 사인 C가 고쳐진 상황이고, 요게 얼마라고 알려준 거야? 3분의 4. 따라서 요거 약분시키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곱해버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84 32 이렇게 써서 그럼 둘레의 길이는 30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변형했던 내용들이 어떤 의미인지 알면 각에 대한 정보를 다 알려줬는데 길이로 구하래. 그럼 각을 길이로 표현한 이거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맞냐 서연아? 오늘 말짱하다? 자고 왔냐? 자, 아무튼 뭐 내용은 내가 지금 소개는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이만큼이 들어있다가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는 연습을 좀 하긴 해야 돼. 자, 한 문제 한번 시켜볼게요. 평가원 문제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529번 도전해서 한번 답을 써보세요. 나도 문제는 써놓을게. 뭐 니네 충분히 풀만한 문제니까. 여기는 각 A가 둔각이라고 써있네요. BH 길이를 구해보십시다. AB 대 AC가 루트 2 대 1이다. 요것도 비율이 나와 있으니까 길이로 쓰고 싶으면 AB 길이를 뭐 루트 2 T, AC 길이는 T 이런 식으로 놓고 쓸 수 있을 거고요. AH 길이가 2라고도 또 알려져 있고요. 외접원 넓이를 알려준 건 외접원 반지름을 찾으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뭐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주어진 게 지금 다 적었는데 혹시 이 AB하고 AC 길이 비율이 루트 2 대 1이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건 알겠니? 문자 붙여 쓰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사인 법칙을 써보면 이 삼각형 ABC에서 사인 B분의 T 요게 2R이죠. 2R R이 5루트인 것도 찾았지.
2R이니까 10루트 2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사인 C분의 이건 T 루트 2T 얘도 2R이 됩니다. 자, 두 번째요. 요 삼각형에서 그냥 삼각함수 정의에 의해서 사인 B는 뭐라고 표시할 수 있죠? 루트 2T분의 2 그죠? 그럼 이제 요 식으로부터 양변에다가 이제 사인 B 곱해서 나눠주고 하면 사인 B가 요만큼이니까 일단 집어넣게 그냥 그러면 사인 B 대신에 루트 2 T분의 2 1분의 T 그게 10루트이다. 이 정도 가능할까요? 연립식으로. 이때 그럼 2분의 이렇게 곱한 게 루트 2 T 제곱 이게 10루트인 것도 알겠죠? 그럼 루트 2가 사라지고 나면 양변에 2를 곱해서 T 제곱은 20 이렇게 될 거고 T는 그럼 얼마가 돼요? 2루트 5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T가 2루트 5가 되니까 2루트 10 이렇게 되나요? 그럼 BH 길이를 구하는 게 목표라면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BH 길이는 루트 요거 제곱 40 빼기 요거 제곱 4 루트 36이 되니까 6이라는 길이로 구해낼 수 있지. 여기는 안 썼지만 사인 법칙 한 번 적용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사인을 그냥 정의대로 쓴 게 있어서 이 두 개를 연립하기 위해서 T값만 찾을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조금 뭐가 문제냐면 사인 법칙을 배우니까 끝까지 사인 법칙만 써서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야. 도형 문제는 얘가 사용되는 건 맞지만 그 이외에 다른 니네들이 알고 있는 기본 지식에 대한 도형 성질이든 뭐든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갇혀 있지 말라고 공식에. 이거는 내가 뭐를 구하고 싶을 때 이용해야 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야. 그러면 내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또 뭐 고등학교 올라서 배웠던 도형에 대한 지식이든 그러니까 직각삼각형 보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인 법칙 쓴다 사인 법칙 배운다고 피타고라스 정리는 아예 안 쓰겠다 뭐 이런 생각은 아니잖아. 그렇지? 아무거나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과정. 오케이. 자 그러면 또 다른 문제 하나를 보여줄게요. 계속 이제 걱정되는 게 선생님 설명을 듣고 할 때는 전부 다 이제 이해가 되는 걸로 끄떡끄떡 하지만 실제로 어떤 문제를 하나 던져보면 또 어려워한단 말이야. 연습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거니까 잊어먹기 전에 연습 꼭 하셔야 돼. 자 531번 하나 더 해볼게요. 삼각형 ABC가 있는데 A 대 B 대 C는 1대 2대 3이에요. 그러면 그 AC 길이 분의 B제곱 요거에 해당되는 B의 값이 얼마입니까? 물론 여기서 이걸 A라고 잡고 얘를 B라고 잡고 요걸 이제 C라고 잡은 건 기본 약속. 자 이제 여기서 착각하지 말 거. 얘랑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걸 보고 그럼 A 대 B 대 C가 1대 2 대 3이구나 라고 하겠지만 1대 2 대 3이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얘들아. 이거 두 개 더했는데 3이랑 똑같으면 삼각형이 생기겠나? 아니죠. 그러니까 공식을 기억할 때는 정확히 각의 크기가 아니라 각의 사인값 크기 비율이 각의 사인값 크기 비율이 길이 비율인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각의 크기가 1대 2 대 3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거하고 이거랑 다 더하면 180도가 된 상황임을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각의 크기 비율이 주어진 건 실제 이 각과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각각 얼마인지를 알려준 거야. 그냥 각의 크기를. 그럼 혹시 A각 크기 할 때 이렇게 쓰는 게 이해되나 봐. 전체가 180도니까 각 A는 180도의 전체 6개로 쪼갠 것 중에 하나.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각 B는 180도를 6개로 쪼갠 것 중에 2개 비율. 비례 배분에 해당되는 이 내용을 잘 사용하면 굉장히 유리해. 그 다음에 C라는 건 180도에 6개로 쪼갠 것 중에 3개만큼이죠.
그러면 이제 그걸로부터 A라는 가게 크기는 30도가 되고 B라는 가게 크기는 60도가 되고 C라는 가게 크기는 90도가 된다. 이미 이렇게 알고 있어서 이 문제를 사인 법칙을 사용하지 않아도 30도, 60도, 90도 정도라면 1대 루트 3대 2 이런 게 되는데 지금 그 각 A가 30도니까 여기가 30도고요. 여기가 B가 되는 거고 여기가 C라는 관계로 하면 그러니까 AB의 길이가 비율이 1 그 다음 AB의 길이 아니라 BC의 길이가 그러니까 이게 A라는 길이의 비율이 1 B라는 길이의 비율이 루트 3 C라는 길이의 비율이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굳이 그냥 사인 법칙 안 써도 이렇게 쓰고 나서 A는 뭐 t, B는 루트 3t, C는 2t 이렇게 표시가 가능하죠. 1대 루트 3대 2 비율 실제 숫자로는 그만큼 되는 거고 비율은 1대 루트 3대 2입니다. 뭐 그렇게 됐다면 여기서 AC 길이분의 B제곱을 썼을 때 A가 t고 C가 2t고 B의 제곱이니까 3t제곱 이렇게 쓰면 t제곱은 날라가고 그냥 2분의 3 이렇게 다 쓰면 되는 거죠. 맞아요? 아무 상관없죠. 자, 그러면 결국은 아까처럼 그냥 구해도 상관이 없고 굳이 30도, 60도, 90도처럼 예쁜 삼각형인데도 불구하고 사인 법칙을 쓰겠다. 그러면 사인 30도분의 A 사인 60도분의 B 그래서 사인 90도분의 C 이렇게 되어서 결국은 사인 아까 쓴 30도 대 사인 60도 대 사인 90도 요만큼이 A 대 B 대 C예요. 요걸 이제 사용한다면 사인 30도가 2분의 1 얘가 2분의 루트 3 얘가 1이니까 비율로 따지면 양쪽에 전부 다 20 곱해버리면 1 대 루트 3 대 2라고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했던 이미 알고 있는 1대 루트 3대 2를 몰랐어도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죠. 어쨌든 그래서 A가 1, B가 루트 3, C가 2 이렇게 놓고 대입해도 괜찮고요. 어차피 이건 비율이니까 아까처럼 T, 루트 3T, 2T 근데 이제 이렇게 주는 건 그냥 숫자를 넣어도 상관없이 아까 T제곱 약분되는 거 봤지? 네. 그러니까 숫자만 넣어도 자 그래서 굳이 쓰자면 이런 거고 사인 법칙 제 때문에 안 그러면 1대 루트 3대 2 모르는 거 아니니까 직접 써버려도 되고 이렇게. 자, 한 문제를 더 보여줄게요. 532번 내신 기출 문제 하나를 더 보여줄게. 요거는 이제 계산 요령으로도 좀 알아두세요. 532번 지금 보니까 A 더하기 B라는 길이 하고 B 더하기 C 길이 하고 C 더하기 A 요 합친 거의 길이의 비율이 5대 7대 1이래. 그래 놓고 나서 니네 보고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기로 삼각형에서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A 대 B 대 C라는 길이 비율과 같다.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A, B, C 길이 비율을 찾아볼게. 혹시 요거 보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 비율이 5대 7대 6이니까 A 더하기 B는 5T 이렇게 쓸 수 있나요? B 더하기 C는 7T 이렇게 쓸 수 있고 C 더하기 A는 6T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연립방정식 할 때도 좀 배우긴 했는데 모양 잘 봐. A, B, B, C, C, A가 막 돌아가면서 써있지 이렇게. 모양 똑같지? 이때는 계산할 때 통째로 더하는 거예요. 좌변 따로 우변 따로 통째로 더해. 그럼 여기 더해보면 A 몇 개 더해져 있어? 2개. B도 2개. C도 2개. 2A 더하기 2B 더하기 2C. 그죠? 근데 2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우변을 통째로 하면 발음 좀 조심해 주시고 18T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9T만큼 된다는 걸 찾는 거야. 만약 여기가 A, B가 얼마, B, C가 얼마, C, A가 얼마 곱하기로 되어 있다면
양쪽을 통째로 곱해버리는 식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더하기로 돼 있으면 통째로 더하기 방식. 그거 알아뒀으면 좋겠고. 그럼 이제 다 찾아진 게 A 더하기 B가 5T야. 그러니까 요거 더해서 5T야. 그럼 C는 뭐에 해당되는 거야? 4T 이렇게 되겠죠. C가 4T들이라고. 그럼 B 더하기 C가 7T야. 그럼 여기 B 더하기 C가 7T면 A는 2T 개념인 거죠. 그 다음에 C 더하기 A가 여기가 6T야. 그럼 얘가 3T가 되겠죠. 그렇게 찾는 거야. 따라서 내가 원하는 이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A 대 B 대 C라면 결국은 2 대 3 대 T 빼고 3 이렇게 구해서 쓰는 것과 같게 되죠. 금방 볼 수 있죠. 맞아요. 금방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내용에 대한 변형의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 4번 여기까지 갑시다. 유형 4번을 보면 삼각형의 모양 결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하는 문제는 어디서 배웠던 관계없이 그 세 변 사이의 길이 관계를 해석하는 거다. 모양을 물어보는 문제는 길이 관계를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가진 모든 지식으로 그 주어진 힌트를 길이 관계로 표시하라고. 자, 그래서 거기 있는 문제 중에 이제 하나를 해볼게요. 그 앞에 거 두 개는 너무 쉬우니까 537 상으로 되어 있는 걸 풀어줄게. 상이 어느 정도인지 느껴보면 그 위에 거는 더 쉽겠구나. 자, 삼각형 ABC가 있어. 그런데 A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B의 sin B 2 루트 BX sin B 더하기 sin 제곱 A는 0이다. 그런데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데, 자, 헷갈리지 말고 지금 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지. 그러면 좀 헷갈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가 a, x의 개수가 2 루트 b sin b까지가 x, 개수, 그 다음에 여기 c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데 그 뭐 모를 거 없죠. 중근 갖는다니까 판별식이 0. 자, 그럼 b제곱이 이만큼 제곱하는 거야. b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됐고 제곱하면 4, 요거 제곱하면 b, 요거 제곱하면 sin 제곱 b, b제곱 마이너스 4 a c 이게 0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랑 얘랑은 지워지고, 그럼 여기 보니까 뭐 변의 길이도 있긴 한데 각으로 표시가 돼 있지. 그럼 변의 길이 관계를 해석하는 건 각을 길이로 표시할 수 있는 그걸 쓰면 되죠. 자, 정리해볼게요. b의 sin b는 2r분의 b 제곱하니까 4r 제곱분의 b 제곱 이렇게 써 있을 뿐이야. 빼기라기보다 그냥 아예 이항시킬까요? 이항시키면 는 a 곱하기 sin a가 2r분의 a니까 제곱하면 4r 제곱분의 a 제곱 이렇게 되어서 벌써 눈에 형태가 보여요. 그럼 세제곱 길이 같으니까 당연히 a는 b죠. 그러니까 결국은 a와 b의 길이가 같은 2등변 삼각형이라고 적어져 있는 거를 구해내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너네가 535번 하나 푸는 거 확인하고 쉬는 시간 쓰겠습니다. 역시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변형을 한번 해봅시다. 각도 주어진 상태로 삼각형 모양을 물어보겠습니다. 사인 C를 어떻게 고칠 건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코사인 법칙 배우고 나서도 또 이어질 거니까 모양 물어보는 문제. 그래서 가로 1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암산 가능하죠? 왜냐하면 사인 제곱 C를 4R 제곱분의 C 제곱, 4R 제곱분의 A 제곱, 4R 제곱분의 B 제곱이니까 4R 제곱을 다 날리고 나면 C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뭐 그냥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이제 판별식이라는 걸 썼기 때문에 상이라고 준 것뿐이지 똑같은 내용. 이해되지? 오케이. 자, 좋습니다.